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성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상호관세는 이미 선반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시작입니다. 2025년 3월 JD 부장구서 43기 공지랍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31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던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유연한 트럼프 증시 환호 나스닥 급등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27%, S&P 500 지수는 1.76%, 다우존스 지수는 1.42%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4월 2일 상호관세는 이미 선반영. 트럼프가 증시가 하락하자 I'm sorry를 하더니 달라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니 관세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상호관세는 아마도 더티 15개국에만 때리는 것으로 축소됐고 자동차, 목재, 반도체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유연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에 증시가 환호하면서 나스닥은 2%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낙관론자들은 4월 2일 상호관세를 매기면 앞으로 깎아줄 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고 상대국이 아무런 대응을 안 했을 때 낙관적인 경우에 대해서 예상한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을 때 캐나다, 멕시코, EU 등과 같이 이런 큰 나라들에서 반발을 한다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너무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약간은 낙관적인 전망이 증시에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트럼프의 상호관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증시의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그때도 증시가 오른다면 약간의 조정으로 이번 하락이 끝날 것이고요. 만약에 급락한다면 그때는 진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증시는 트럼프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트럼프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강남 아파트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오른 것도 아니다. 아파트 2006년에 14억 원을 찍고 지금은 2025년 3월 현재 시세가 사상 최고치인 약 28억 원입니다. 2배가 올랐죠. 약 20년 만에 2배가 오른 것입니다. 많이 올랐습니까? 2006년 금 선물 가격은 약 53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약 3,000달러가 넘습니다. 약 6배가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금 선물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세계 1등인 애플을 봅시다. 애플은 2006년서부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세계 1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2년부터 세계 1등에 올라왔는데 당시 애플의 주가는 약 20달러였습니다. 만약 애플이 1등이 된 후에 투자를 해서 13년이 지난 2025년 현재까지 왔다면 약 220달러로 무려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금은 세계 1등 주식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환율을 넣으면 더 차이는 벌어지는데요. 2006년에 달러원 환율은 약 960원이었고요. 지금은 약 1460원이기 때문에 50% 정도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고 금을 샀다면 강남 아파트 2배 오를 동안 금은 약 12배, 그러니까 달러로 금 선물을 샀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20배가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강남 아파트는 금과 세계 1등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불패라는 한국에서 강남 이외의 다른 아파트를 생각해 봅시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그나마 좀 낫지만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는 어떨까요? 서울 이외의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빠졌고요. 그나마 거래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2006년서부터 투자를 했다면 한마디로 망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꾸준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 있습니다. 1969년 런던 윈콧 기념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유럽 중앙은행에 따르면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현금과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M2 통화량이 약 2배 정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중앙은행은 돈을 2배 더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내 자산이 2배가 되어야 정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 자산이 2배가 되었습니까? 아니, 내 월급이 2배로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을 찍어낸 만큼 가난해진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돈을 2배 찍어내면 자산의 가치는 산술적으로 2배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는 양극화가 됩니다. 즉 2배 오르는 자산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산이 돈의 가치와 비례해 2배가 오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한 것은 화폐의 가치에 비해 오르거나 아니면 더 오릅니다. 그러나 흔한 것은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떨어집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강남 아파트는 귀한 것이고요.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는 흔한 것입니다. 귀한 것과 흔한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귀한 것은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한 것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강남 아파트가 귀할까요? 학군이나 입지, 편의시설 등등 한국 최고의 입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이라는 입지는 더 늘릴 수 없으니 당연히 귀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는 건설사가 마음만 먹으면 빈 땅에 무한정으로 지을 수 있으니 흔한 것이 됩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의 세계적인 채굴량은 1년에 약 1에서 2%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의 채굴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한 해 동안 화폐의 M2 통화량은 10%가 늘었습니다. 즉 화폐는 7년마다 2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금은 귀한 것이 되고 화폐는 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금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귀한 것입니다. 반대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알트코인은 흔한 것이 됩니다. 세계 1등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오로지 하나의 주식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세계 1등 주식은 귀한 것입니다. 한국의 잡주는 20년이 지나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반토막 이상으로 꼬라박고 있죠. 그러나 애플은 세계 1등이 된 이후 10배가 넘게 오른 것입니다. 즉 주식도 귀한 것은 많이 오르고 흔한 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화량이 늘어나는 동안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동안 자신의 자산은 그대로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연금 소득자와 같이 매월 들어오는 금액이 일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월급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를 빼고 월급은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난해집니다. 예전에는 몇 년간의 월급을 모았다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림없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찍어낸 돈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불공정하게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슈퍼리치는 그들의 부와 고급 정보로 더더욱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통화량보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 월급쟁이는 더더욱 가난해집니다. 돈을 찍어내는 정부와 은행은 부자가 되고 발권력이 없는 국민은 가난해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의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르지 않는 월급을 모아 귀한 것을 사야 합니다. 흔한 것은 사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늘릴 수 없는 반드시 귀한 것을 사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년간 10%씩 팔면서 숏을 치면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4월 2일 상호 관세는 이미 선반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서의 소장 주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